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ETF. 지금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들고 계신 분이라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종목, 지금도 맞는 자리일까요? 올해 들어 삼성전자가 143%, 하이닉스가 201% 올랐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코스피 시총의 절반 가까이가 이 두 종목에 쏠려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난달 시장이 조용히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가 끌고 온 이 흐름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그 다음 주도주 자리에 누가 앉는지, 그 교체 신호 5가지를 오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지금 팔아야 하느냐? 매일 증권 앱 켜면서 이 질문 한 번씩은 떠올리셨을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미루지 않고 시장이 보내는 신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올해 들어 삼성전자가 143%, SK하이닉스가 201% 올랐습니다. 두 종목 합쳐서 SK스퀘어까지 더하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49%, 거의 절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도체 두 회사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올라갈 때는 짜릿하지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리스크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슬슬 두 가지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AI 칩 수요 폭발 황금기,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이끌어온 HBM 메모리 평균 판매 가격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 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연간 계약이 이미 묶여 있어서 가격이 빠져도 재협상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자입니다. 중국 CXMT가 지금 월 16만 장 찍는 웨이퍼 생산 능력을 2026년에 35만에서 40만 장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2배가 넘는 증설이에요. 한 세대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격차는 늘 좁혀집니다. 그게 메모리 산업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시골에 수박농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100통을 10,000원에 팔았어요. 수요가 폭발하니까 90통을 50,000원에 팝니다. 농부 입장에선 인생 최고의 해죠.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이 정점입니다. 옆 동네 농부들이 다 수박밭 갈아엎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메모리 시장이 딱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가격은 꼭지점 근처, 경쟁자는 줄을 서고 있는 상태.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반도체를 전부 정리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정점 근처라는 신호가 곧 폭락 신호는 아니거든요. 두 회사 모두 HBM 점유율을 여전히 강하게 쥐고 있고, 한국 4월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37%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다만 지금이 비중을 한번 점검할 시점이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 반도체가 끝났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라는 큰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다만 그 안에서 돈이 머무는 자리가 조용히 옮겨갔습니다. 병목이 옮겨갔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 못했던 곳으로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병목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전력 인프라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끌어다주는 변압기와 송배전망, 바로 그 자리가 새 병목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데이터 센터 한 동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18개월에서 36개월, 길어도 3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 전기를 공급해줄 변압기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표준 전력용 변압기가 128주, 발전소용 승합 변압기가 144주, 특수 주문은 4년 넘게 걸립니다. 2021년에 비하면 납기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식당은 차렸는데 가스 연결을 4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은 다 올라갔고 서버도 다 들여놨고 손님이 줄을 서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못 돌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만든 비유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약 40%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 가장 큰 원인이 다름 아닌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 조달 실패입니다. 빌딩 자체를 못 올려서가 아닙니다. 칩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그냥 전기를 끌어올 장치가 없어서 멈춰 있는 거고요. 미국 사정은 더 심합니다. 2026년에 짓기로 계획된 데이터 센터 물량이 12에서 16기가와트 규모인데 실제로 착공에 들어간 건 5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 정도가 그냥 종이 위에서 멈춰 있는 상태고요. 오픈 AI가 발표한 5천억 달러짜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텍사스 전력이 부족해서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신청한 물량의 71%가 수도권에 몰렸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공은 됐는데 전기를 못 끌어다가 가동을 못하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AI 시대의 진짜 병목이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를 옮기는 그 길목, 변압기와 전력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칩만 잘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칩을 켤 전기가 부족해진 겁니다. 곡괭이를 들고 금을 캐러 가는 시대가 아니라 곡괭이 자체가 모자라서 금광 입구에서 줄을 서는 시대로 바뀐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사이클은 AI는 반도체라는 한 줄 공식만 들고 가시기보다는 AI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두 축으로 보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목이 한번 옮겨가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럼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돈은 항상 가장 빨리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니야?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숫자로 보면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먼저 ETF 수익률입니다. 라이즈 AI 전력 인프라 ETF,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품인데요. 5월 18일 공식 기준으로 상장 후 수익률이 161%, 영상이 인용한 5월 12일 기준으로는 208%까지 찍혔습니다. 6개월만 봐도 100%가 넘게 올랐고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4월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 중에서 수익률 상위 20개를 줄 세어보니 그중 17개가 AI 전력 인프라, 신재생, AI 반도체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1위부터 4위까지 상위권은 전부 전력 테마가 차지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ETF 수익률 순위표는 그 시기 시장이 가장 강하게 베팅한 자리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 1등부터 4등까지가 전부 전력이라는 건 주식시장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진짜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는 증거가 미국 전력 도매 시장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PJM이라는 미국 동부 13개 주의 전력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의 도매 가격이 2026년 1분기에 1년 전 대비 75.5% 뛰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발전소 확보를 위한 용량 경매 가격입니다. 메가와트당 28달러였던 게 329달러, 10배가 폭등했습니다. PJM의 총 전력 확보 비용 중 63%가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고요. 이건 누가 사주겠지 하는 기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기가 모자라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실수요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의 수혜는 누가 가져가고 있을까요? 국내 전력 빅3 회사들의 수주 잔고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LS 일렉트릭 5.6조, 효성중공업 15.1조, HD 현대 일렉트릭 11.9조, 합치면 32조 원이 넘습니다. 수주 잔고는 앞으로 받을 일감 예약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회사들 앞에 3년에서 5년치 일감이 미리 잡혀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매출이 갑자기 끊길 일이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ETF 수익률, 해외 전력 가격, 국내 회사 수주 잔고가 세 군데서 동시에 같은 신호를 보낼 때는 일단 흐름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었느냐, 빠르냐는 그 다음 판단이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왜 하필 한국 회사들이 이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미국 시장인데 말이죠. 이 질문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돈이 전력 인프라로 몰리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 자리에 왜 하필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한국 회사들이 앉아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솔직히 평소에 잘 듣던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미국은 지금 대형 변압기를 자기 나라 안에서 충분히 못 만듭니다. 만들 공장이 부족하고 만들 줄 아는 인력도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를 끌어오려고 해도 핵심 장비를 구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 공백을 한국 빅3가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물건을 줄 수 있는 회사가 한국밖에 없으니 주문이 한 방향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숫자로 보면요, 결과가 곧바로 실적에 찍히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올해 1분기 매출이 1조 3,766억으로 33% 늘었고 영업이익은 1,266억으로 45% 뛰었습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효성중공업도 매출 1조 3,582억으로 26% 넘게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523억으로 거의 49% 가까이 늘었습니다. 역시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한 분기 반짝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 봐두시면 좋은 지표가 수주잔고입니다. 수주잔고는 앞으로 받을 일감 예약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수주잔고는 미리 받아놓은 식당 예약입니다. LS일렉, 효성, HD 현대일렉 앞에 지금 3년에서 5년치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HD 현대일렉만 봐도 수주잔고가 11조 9천억 원, 약 3에서 4년치 일감이 이미 쌓여 있고요. K전력 빅4 합치면 33조 원, 평균 5년치 일감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주문이라 매출로 인식되는 속도만 남은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 안에서도 수요가 받쳐줍니다. 한국전력이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쓰겠다고 잡아놓은 돈만 72조 8천억 원입니다. 2년 전 계획보다 16조 넘게 늘려잡은 금액이에요. 해외는 미국 변압기 공백을 메우고 국내는 한전이 노후 전력망을 갈아엎으면서 동시에 사주는 구조입니다. 한쪽 시장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그림이라 실적 변동성이 다른 업종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들을 볼 때는 그 분기 영업이익보다도 매 분기 발표되는 수주 잔고가 어떻게 늘고 있는지를 같이 보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받아둔 일감이 결국 앞으로 2에서 3년 매출로 흘러나오는 구조라 잔고 흐름이 미래 실적의 윤곽을 먼저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이 얼마나 갈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주도주 교체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흐름은 분명히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어렵죠? 먼저 솔직하게 리스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전력 인프라 ETF는 이미 상장 후 161에서 208%까지 올랐습니다. 좋은 흐름이지만 동시에 단기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분할 매수가 거의 필수입니다. 둘째는 정체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의 전제는 빅테크가 AI 설비에 계속 큰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빅테크 합산 AI 설비 투자가 약 7,250억 달러로 잡혀 있고 알파벳은 2027년에도 더 늘리겠다고 이미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시점에 빅테크가 투자 속도를 한 박자 늦추거나 각국 정부가 전력요금과 데이터 센터 입지 정책을 손보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바뀝니다. 셋째는 수주 잔고 착시입니다. 수주가 30조 원이라고 해서 그 돈이 다음 분기에 다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식당 예약이 가득 차 있어도 손님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1년, 2년에 걸쳐서 천천히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는 미래 매출의 신호일 뿐이고 실제 분기 실적으로 잡히기까지는 1에서 2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가지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팔고 전력 인프라로 갈아타는 방향보다는 두 섹터를 함께 들고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도주 교체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기는 게 아니라 한동안 겹치면서 천천히 이어지거든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그 사이 구간이 가장 긴 법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3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로 잡히는 시점을 분기 실적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더 가팔라지는지를 보면 흐름이 진짜인지 식별이 됩니다. 둘째, 빅테크 설비 투자 발표를 함께 보시는 겁니다. 아마존, 알파벳, MS, 메타가 다음 분기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줄이는지 늘리는지가 전력 인프라 수요의 가장 빠른 선행지표입니다. 셋째, 포트폴리오에서 전력 인프라 비중을 10에서 20% 안쪽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133% 늘고 한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도 2038년까지 약 4배로 커지는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이 맞다고 한 종목, 한 섹터에 집중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흐름이 길수록 오히려 천천히 나눠서 들어가는 쪽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교체 신호 5가지 한 줄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반도체는 슈퍼사이클 후반부에 들어섰고 코스피 시총 절반이 두 종목에 쏠려 있다는 것. 둘째, 병목이 칩에서 전력으로 옮겨갔고 변압기 한 대 만드는데 4년이 걸린다는 것. 셋째, ETF 수익률 상위 자리를 전력 테마가 이미 차지하면서 시장이 먼저 답을 내놨다는 것. 넷째, 한국 빅3 수주 잔고가 30조를 넘기며 앞으로 3에서 5년치 일감이 확정됐다는 것. 다섯째, 빅테크 설비 투자와 한전 투자 계획이 이 흐름을 2030년 넘어까지 받쳐준다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들고 있는 비중을 그대로 둘지 일부를 옮겨둘지 그 답은 시장이 아니라 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본인 호흡에 맞는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